지금 7나노 공정 쪽에서 경쟁을 하는 건 삼성전자와 TSMC가.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국내 팹리스 업체, 텔레치스, 동원나나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 텔레치스를 시작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상을 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버노트로 차근차근 매매일지 작성하는 법을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막 기업을 엄청나게 파고 막 쭉 기업을 나열을 하지 않고 산업을 공부한 이유는 앞으로 이 산업이 유망한지 성장성이 있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 두 편 정도로 해서 이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산업과 어떤 삼성전자와의 관계, 투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산업 분석을 좀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시장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나중에 되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D램 우리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이제 용량을 눌려주는 거.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약간 CPU 그런 거잖아요. 이게 훨씬 시장이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하면은 메모리는 이제 저장을 하고 비메모리는 처리를 하고, D램, S램, VM 이런 것이 있는데 비메모리는 CPU, MDL, 멀티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들이 중요한 게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다르구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알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일반 컴퓨터에 쓰이는 것이 CPU고, 마이크로 컴퓨터에 쓰이는 것이 이제 MPU, MCU, 로직 IC라고 하고, 스마트폰에 쓰이는 것이 AP,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는 것이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D램처럼 딱 하나의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쓰이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세계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비메모리 쪽은 CPU를 만드는 인텔, 퀄컴, ARM 등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메모리 쪽에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떤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팹리스, 파운더리, IDM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C의 CPU나 어떤 AP 등의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것이 팹리서치예요. 설계. 그래서 공장이 필요 없고 설계도만 만들기 때문에 팹리스예요.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 업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퀄컴이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팹리스 업체의 축에도 못 껴요. 대부분 미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퀄컴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도 팹리스의 어떤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팹리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이 파운더리 업체인데, 국내에는 동부 하이텍 정도가 있지만 파운더리 쪽은 이제 대만의 TSMC가 가지고 있죠. 회로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생산된 반도체를 조립, 가공, 검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IDM이라고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조립, 포장, 패키징까지 하는 것이 IDM,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하고, 이 공정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 따로, 파운더리 업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회사들이 많은 것이 현재 반도체 시장입니다. 각국의 점유율을 보면은 팹리스 업체의 대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퀄컴이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파운더리 시장 같은 경우는 TSMC의 대만의 TSMC가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은 뭐가 있을지 보면 사실 거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다시 약간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데, 실리콘웍스가 가장 이제 매출이 많지만, 이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만드는 그런 팹리스 반도체 회사고, 우리 눈에 조금 띄는 것이 텔레치스, 제가 그때 소개드린 텔레치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어부 반도체, 피델리스, 뭐 아나페스, 동원한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팹리스에서 어떤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텔레치스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비메모리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뗀 것이 파운더리 쪽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사실 50%에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에 따지면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7.4%였는데 올해 1분기 19.1%까지 파운더리 쪽의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또 이제 5나노 공정, 7나노 공정, EUV라는 그 용어들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TSMC에 이어서 5나노미터 공정의 개발을 성공을 했고, 업계 최초로 EUV 기반의 7나노 칩을 양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5나노 공정, 굉장히 주파수가 굉장히 작은 그런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미세 공정은 반도체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어 칩의 크기를, 원래는 이 정도 크기였다면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면 당연히 성능을 높이면서 이 하나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수율이 높아지겠고,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웨이퍼당 몇 개의 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훨씬 더 작게 만들면은 많은 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7나노를 넘어서 5나노치 양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대만의 TSMC하고는 상당히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것이 이제 업계 생각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노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이제 회로를 짜는 거예요. 노광 빛을 쬐주게 되면은 반도체 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파장을, 빛의 파장을 얼마나 짧게 만드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글씨를 최대한 작게 쓰기 위해서는 매우 얇은 판촉을 쓰는 펜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7나노 공정에 지금 양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5나노 공정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빛의 파장이 짧아야 회로를 미세하게 새길 수가 있고, 이전에 10나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10나노 이전까지는 아르곤 선만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10나노 이하부터는 더 짧은 파장, 극자외선, EUV 선이 이제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이제 2018년 1월달 기사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 한 대당 1,5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장비,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7나노 공정에 필요한 EUV 장비를 10여 대 구입을 했고, TSMC도 좀 구입을 해서 지금 7나노 공정 쪽에서 경쟁을 하는 건 삼성전자와 TSMC가 약간 아직 치킨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경쟁 체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쪽 투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찍을게요. 특히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5G, 5G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쓰이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가 그때 말씀드린 텔레칩스가 어느 정도 여기에 조금 속할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 것이 기업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팹리스 기업으로는 텔레칩스나 동원아나텍, 칩셋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있고, 파운드리 쪽으로는 DBI텍, AD테크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텔레칩스는 분석을 했고 동원아나텍은 분석 끝났는데 영상은 나중에 찍을 예정이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려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